빚이 많은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빚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빚은 때때로 스스로의 잘못된 판단이나 무모한 선택에서 비롯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오랜 친구 혹은 믿었던 사업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전혀 원치 않지만 운명적으로 떠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빚은 더욱 억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빚은 삶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합니다. 단지 통장의 잔고나 신용 점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빚은 일상을 힘들게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고통이고 밤에 잠드는 것이 공포가 됩니다. 무엇을 먹고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든 일상적인 모든 행위가 빚의 그늘 아래 놓입니다. 삶의 질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감정은 마르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차 단절됩니다. 빚이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거리의 노숙자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책임이 없다는 그 자유가 부러워지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든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 그 속에서 무너지는 자존감은 빚 자체보다 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차라리 무책임하게 등을 돌려버릴 수 있다면 조금은 덜 고통스러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은 많은 이들에게 양심이라는 이름의 벽에 가로막힙니다.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특히 억울한 빚을 지게 되었을 때, 예컨대 보증을 잘못 썼거나 되지도 않는 세금 부과의 대응 시기를 놓쳤거나 사기를 당했거나 가족을 위해 감수한 희생이 되레 짐이 되었을 때의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분노와 후회, 자책과 원망이 뒤엉켜 삶의 방향마저 잃게 됩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이 세상에서 정의는 존재하는가? 스스로에게 수없이 묻고 또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어떤 실마리를 붙잡고 나아가야 할까요?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빚이 얼마인지, 이자가 어떻게 불어나는지, 수입 대비 상환 계획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냉정히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빚의 숫자와 마주할 때 공포가 일 수 있지만 외면하면 자포자기에 빠집니다. 둘째, 총 빚의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되었다면 제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파산, 워크아웃 같은 법적, 제도적 절차는 단지 실패한 자를 위한 장치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돕기 위한 사회의 안전망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존심 때문에 이 절차를 외면하지만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은 삶 그 자체입니다. 삶을 유지하고 다시 일어서기 위한 선택이라면 전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유명인들도 이러한 절차를 겪고 오히려 더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셋째, 심리적 지지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면 고통은 배가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주변인에게 의논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만 이러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인식은 절망의 바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용기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를 실천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용서, 원인 제공자에 대한 용서, 때로는 나에게 피해를 준 모든 것에 대한 용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용서는 내가 살기 위한 가장 위대하고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는 없고 모든 고통에는 정답이 없지만 마음의 평화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삶은 다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빚은 정리돼야 되지만 정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탕감되는 방법도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답은 있는 법입니다. 이러한 이해와 노력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순간 그 빚은 더 이상 나를 짓눌렀던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위기를 견뎌낸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오히려 인생을 한 차원 높게 살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모두 경험하고도 이겨내고 성공하고 오히려 더욱 발전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